남가주 지역에 무허가 투표함이 나돌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국에서 31개 주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배포한 온라인 수업용 크롬북이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8천만 달러 수준의 경기 부양안을 전격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냉담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리믹스 버전이 또다시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BTS 노래가 1, 2위를 모두 차지하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100도를 웃돌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이미 마쳤습니까? 다음 달 대선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인 후보들에 대한 한인 사회의 지원이 그만큼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46%, 62%를 기록한 인도나 일본계 미국인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투표에 참가하기 위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비율도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다음 달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만큼 한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결집된 한인들의 투표율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짐작을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정치적 신장이라고 할까요? 정치 파워라고 할까요?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한인 후보들은 무엇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이 당락을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need to do as a community to make sure that our voice is heard and that we take control of our future of our community. 서너 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까지 당선이 예상되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심이 투표로 이어질 때에만 한인 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최근 들어 남가주 일대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투표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 기자입니다. 초록색 함 앞에 공식 투표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 같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는 투표함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곳곳에서 무허가 투표함이 발견돼 논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은 교회와 일부 선거 사무실 등에 무허가 투표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표함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협회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협회는 투표를 수확하는 방법일 뿐이라며 함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알렉스 파디아 주 총무장관은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yone who is dispersing information, distributing information about activities, especially if there are illegal activities, please understand what the rules are.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은 노란색을 공식 우편 투표함 사진을 다시 공개하고 유권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31개 주에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무려 50%까지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확진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추가 감염자 수는 모두 881명. 사실상 1000여 명이 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구나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말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 우승을 축하하는 단체 모임 참석자들도 보건국은 검진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감염이 감염원을 모르는 지역 전파라는 점입니다. 확진자가 어느 순간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국의 우려입니다. 이 같은 지역 전파에 따른 확진자 증가 현상은 미 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재 31개 주에서 감염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몬태나와 뉴멕시코,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베몬트 등 5개 주는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한 주 사이 절반 이상 폭증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노스다코타, 그리고 오클라호마 등 9개 주는 입원 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가 배포한 온라인 수업용 크롬북이 분량이 많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물량까지 부족해 교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업이 자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김목은 통합교육부에서 받아온 아이패드가 작동하지 않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기기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예약하고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냥 찾아와서 이거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먼저 전화를 하고 이메일하고 이런 절차를 하려면 며칠 걸린다는 얘기죠. 교체해온 아이패드도 스피커 문제로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부 크롬북과 아이패드는 문제가 있어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크롬북의 경우 시중에서 대부분 품절돼 구입할 수 없는 상황.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엄청나죠. 사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매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럴 만한 지금 그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LA 통합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장비를 수리하고 점검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경기 부양안 1조 8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협상은 한 발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조 8천억 달러의 대형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하원과 공화 상원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어 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부양책에 대해 불충분한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가 반영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양책 제안이라는 분석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백악관 확대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확대안은 최근 불발된 협상에서 제시했던 1조 6천억 달러보다 2천억 달러 더 늘어난 액수입니다. 더구나 여름 첫 협상 당시 트럼프가 제안했던 금액의 2배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부양안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도 확대 액수와 일부 정책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대선을 3주 앞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졌습니다. 대규모 유세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음성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대선 격전지 중 한 곳인 플로리다 유세를 하루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합니다. It looks like I'm immune for, I don't know, maybe a long time, or maybe a short time. It could be a lifetime. Nobody really knows, but I'm immune. So the president is in very good shape. 자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nd I've been tested totally negative. I'm going to be out in Florida tomorrow working very hard. Because this is an election, we have to win. 대규모 현장 유세가 코로나 전파 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답변입니다.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자신은 코로나에 더 이상 걸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트위터 측은 잘못되거나 해로운 정보일 수 있다며 이 글을 숨김 처리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싹쓸이했던 6개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가 무리수를 던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에는 게임 이론을 활용한 경매 이론을 새롭게 제시한 2명의 경제학자가 선정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폴 밀그럼 교수와 로버트 윌슨 교수입니다. 이 두 교수는 참가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경매 방식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새 경매 이론은 현실 정책과 제도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된 방탄소년단 BTS의 온라인 랜선 콘서트 무려 100만 명이나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정적이고 폭발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웅장한 무대, 강렬한 사운드로 공연을 시작한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다. 대형 무대 4곳을 옮겨다니며 폭발적인 에너지와 열정 넘치는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대 연출에 첨단 영상 기술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접속한 관객들 모습을 대형 스크린으로 띄워 관객의 함성과 열기를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고 아미분들의 이렇게 열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미분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연을 여는 감격과 함께 대면 공연을 못하는 아쉬움도 진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이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 공연에 관객은 전 세계 191개 지역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티켓이 5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5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은 7명이 아니고 너,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팬들과 동행하며 성장한 7년을 150분 무대에 고스란히 담아낸 방탄소년단. 온라인 공연도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또 BTS가 참가한 리믹스 버전은 또다시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1위를 모두 기록하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통상 3주간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을 차지한 BTS. 다이너마이트가 2위로 한 단계 내려온 지 한 주 만에 또 다른 곡 세비지 러브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비지 러브는 원래 뉴질랜드 출신 프로듀서 조시 유카로의 곡에 미국 가수 데룰러가 보컬을 맡은 곡으로 지난주까진 빌보드 8위였습니다. 하지만 BTS가 보컬로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새로 출시되면서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고 빌보드 측은 BTS의 이름을 함께 1위에 올렸습니다. 이로써 BTS는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매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는 2009년 미국의 인기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1년 만으로 빌보드 통상 같은 기록을 보유한 그룹은 비틀즈, 비지스 등 5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선 BTS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는 벤 플린트상을 수상하며 한 수상 소감을 놓고 네티즌 사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한미 양국이란 표현을 두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초대형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56%,
S&P 500 지수는 1.64%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5G를 탑재한 첫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 무려 6.4%나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프라임데이를 앞둔 오늘 4.8%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일본의 스가 총리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징용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김하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강제동원 소송 관련 적절한 조치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치가 없을 경우엔 스가 총리가 방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강제동원 소송 관련 한국의 대응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엔 한중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신일철 죽음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무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의 날씨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남가주 일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부터 기온이 점차 하락하겠습니다. 소방국에는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LA 한인회관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선착순 350명의 한 해 무료 접종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접종의 수량은 350개로 선착순이라며 예방접종을 원하는 한인들은 시간 내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팜스프링스의 명소 중 하나인 에어리얼 트레메이가 재개장했습니다. 에어리얼 트레메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월 13일 운영을 중단한 지 7개월여 만에 개장하는 트레메는 12명으로 탑승객이 제한되며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뉴요커들이 대중교통을 피하게 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했고 다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교통량이 증가해 자전거 사고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산삼을 채취하던 한인 3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3명이 셰넌도 국립공원에서 산삼을 캐 내려오던 길에 단속반의 불신 검문에 걸려 체포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고 $5,000의 벌금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가 오는 14일부터 풀타임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일주일 중 이틀은 대면 수업에 참석해온 학생들은 오는 14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폐쇄와 운영 등 모든 결정은 보건국이 내릴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투표, 공화당이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유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다. 대통령은 트윗을, 주치의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항원 검사만 하는 간이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혼란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말, 흑색 선전까지 난무할 조짐입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또 다른 4년은 실종될 수도 있습니다. 이봉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